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제가 영상을 며칠 안 올렸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댓글을 쭉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를 5.18 재단에 신고를 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5.18 재단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무섭잖아요. 5.18 재단 이사장이 조폭이란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동규 씨 말이 생각이 났어요. 유동규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날 사라지면 저쪽에서 자기를 그렇게 한 거라고 알고 있으라고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왜 생각났을까요? 저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날이 있겠구나. 이러니까 공포감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저 같은 아줌마가 하는 말을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려고 저러겠습니까? 아, 강주 사태는 다시 한번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강주 사태라고 말하든 5.18이라고 말하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든 이건 다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주 사태니까 강주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 사태라고 부르고 싶으니까 그냥 강주 사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5.18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고 드릴 말씀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5.18 죽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꼭 죽였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그러면 이래서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제가 자꾸 입법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의 야당이나 이 글을 쓰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독재, 독재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만 생각나죠. 저는 독재, 독재 하면 어떻게 문재인과 민주당과 이재명만 생각납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니들이 독재, 독재 하면서 독재를 더하고 있잖아.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5.18에 대해서 강주 사태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줄기차게 드리고 있는 거는 가산점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 가산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아니면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 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5% 10% 가산점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다가 해마다 유공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났고 떳떳했으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왜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심사하고 자기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잖아요. 5.18 강주 사태 민주화 좋아요. 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광주에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약 500만인데 그 사람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니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니들 자식이 취직을 못하는 거는 5.18 가산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나 역차별 받고 있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 그겁니다. 보상을 해주면 됐지. 왜 가산점을 넣어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냐? 그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산점을 없애줘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주장하는 거는 유공자를 밝히라는 겁니다. 왜 숨어서 몰래 하는 겁니까? 왜 유공자 명단을 밝히지 않아요? 왜 강주시에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하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5.18 재단에 신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공포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아줌마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니들이 말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말하면 불법입니까? 폄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 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야당의 말에서 유튜브법을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를 말하는 유튜브를 못하게 하겠다고 그를 제한하겠대요. 제가 다시 제안드립니다.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야당의 말에서 그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가짜 뉴스는 니들이 더 만들어. 대부분 우파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가짜는 니들이 더 만든다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1순위가 김어준이라고 나는 생각해. 김어준이는 여론조사 꼭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리고 걔가 선거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후보들 불러다가 인터뷰하니까 김어준이가 이재명 다음으로 아니면 이재명보다 더 윗순위인지도 몰라. 그런 위치거든. 그 얼마 전에 몇십억짜리 건물도 샀다고 하잖아. 그 법이 반드시 통과되면 1순위는 나는 김어준이라고 생각하거든. 반드시 그 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2순위는 MBC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보니까 MBC가 조각조각 지기 지지자들한테 보게 하려고 쇼츠도 만들고 엄청나게 내보내가지고 350억 이상 수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순위는 MBC입니다. 이 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신 분은 반드시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아줌마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역풍 맞아요. 저는 전라도에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아줌마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창피한지 아셔야죠.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